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이세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전 이제 그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병의원 이제 지점의 대표 세무사로 있고, 더불어 이제 아라메디컬의 이제 세무 파트너로서 이제 개원 세미나 더 오프닝의 세무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에 이제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뭐 얼마에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서 제 거래처를 사례를 들어서 이제 병가별로 해서 한 3개 거래처씩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또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제 강의를 좀 만들어 보았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피부과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다음에는 뭐 치과나 뭐 내과, 뭐 통증과학과 병과별로 해서 제 거래처의 사례를 들어서 원장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이제 피부과를 예를 들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3개의 병원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례를 예시를 드릴 건데, 이제 A 병원, B 병원, 이제 C 피부과 이렇게 있습니다. A 피부과는 이제 22년도 상반기에 이제 오픈을 한 피부과고요. 1년 차에 매출액이 22억 3천, 이제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매출이 높게 이제 올라온 이제 병원이고요. 피부과고요. B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상반기에 이제 오픈을 해서 20년도에는 6억 5천, 21년도에는 8억 5천, 22년도에는 9억 4천 이렇게 매출을 일으킨 피부과고요. C 피부과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피부과입니다. 네트워크 피부과이고 이제 19년도 하반기에 이제 오픈을 하셨고 1년차 19년도에는 이제 5억 천, 20년도에는 2년차인 17억 6천, 그리고 21년도 3년차에는 25억, 그리고 작년 22년도 4년차에 31억 7천, 7천 이렇게 매출을 올린 이제 피부과를 이제 예시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종소세 올해 이제 22년도 작년 분을 이제 올해 5월, 6월에 이제 종소세 신고하면서 그 23년도 한번 매출도 한번 저희가 좀 가결산을 내봤는데, 보통 이제 23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병원들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역행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렸고 이제 외국인 환자가 많이 찾아왔던 곳도 많은데, 이제 외국인 환자들도 유입되고 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여러 모임들이 있고 해서 피부과를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는 전반적으로 23년도에도 사실 상당히 이제 매출을 고공행진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A 피부과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A 피부과는 이제 수도권 외의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하고 뭐 개원월을 이제 구체적으로 썼다가 지은 건 뭐냐면, 이제 원장님들이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이제 어디 지역에 뭐 몇 월 달 오픈한 피부과다 하면 어디 해서 이제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약간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냥 수도권이냐 수도권 외 이렇게 개원은 뭐 상반기에 딱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설명을 드릴 거고, A 피부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 피부과 원장님이 이제 오픈을 하셨습니다. 22년도 상반기에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차에 벌써 이제 22억을 이제 넘기신 이제 피부과이고요. 개원 초기에 보면 보통 이제 개원 초기에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임차 보증금하고 아무래도 인테리어, 의료기기, 이제 비품, 이게 자산성 이제 그 지출들이 있는데, 단위는 제가 오른쪽 위에 표 위에 이제 써놨고요. 100만 원,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부가세는 당연히 붙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셔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 보증금은 2억, 단위가 이제 100만 원이기 때문에 200은 이제 2억을 말씀드린 표시가 된 거고, 2억 정도의 이제 임차 보증금이 들어갔고, 이제 임차보증금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면, 간혹가다 이제 원장님들이 보통 이제 임대인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임차보증금하고 이제 임차료, 월세하고 이제 관리비가 나가는데, 임차보증금은 경비 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그 관리비나 임차료는 당연히 경비 처리 대상이고 한데, 임차보증금은 이제 소멸성 경비가 아니죠. 나중에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 대상이 아니다는 건데, 간혹가다 이제 원장님들이 여쭤보셔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분은 이제 인테리어는 이제 4억 7백 정도가 이제 금액이 들어갔고,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250평으로 이제 계약을 하셔서 이제 진료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한 5억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제 피부과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 가세자 사업자이실 거고, 부가세 신고를 이제 6개월마다 이제 하시면서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고 이제 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으실 건데, 보통 이제 부가세 관련돼 가지고는
과세 비율만큼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기기나 뭐 이렇게 의료 재료비 같은 걸 구매하는데 만약에 구매한 것 중에서 이 의료기기는 100% 과세 진료에만 쓰인다라고 하면 그 부가세 낸 부분을 100%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그만큼 받아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았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세 전용에 쓰인 그런 기기나 재료가 아니라 과세에도 쓰이고 면세에도 쓰이고 이렇게 겸용으로 쓰이는 자산이나 이런 재료비들 같은 경우에는 과세 비율만큼만 공제가 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동네 이제 미용 성형의 진료만 보시는 경우에는 과세 매출 같은 경우에 보통 90% 초중반이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보통 이제 전문의 원장님 해서 뭐 이제 튼살 치료나 뭐 오타 모반 이런 이제 과세 진료가 아닌 것들을 진료를 은근히 비율이 꽤 높으신 그런 피부과는 보통 이제 과세 비율이 그래도 한 70% 중반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보통의 경우에 피부과들은 이제 90%가 넘는다. 보통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과세 비율은 보통 이제 90% 넘는 걸로 보통 이제 조사관들 좀 인식을 하고 있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이제 그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가세 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경영자산이라면 과세 비율만큼만 공제를 받는다. 이거 좀 약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A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는 이제 초반에 이제 한 5억 4천 정도 이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매월 이제 급증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비고란에 적었는데 하반기에는 추가로 이제 의료기기를 6억 정도 추가로 이제 자산 구매를 하셨고 물론 이제 뭐 일시불이나 그런 걸 하신 건 아니고 자금이 여유 자금이 충분하면 뭐 일시불이나 뭐 할부로 구매하실 수도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우리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고가이기도 하고 보통 어떻게 운영 비용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리스로 이제 의료기기를 이제 구매하셨고요. 비품도 한 5,700만 원 정도 해서 개원 초기 한 12억 정도 이제 들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 첫 해년도에 이 고정성 자산의 금액에 대해서 12억 정도 좀 투자를 하셨고요. 금융 리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이 지출하는 현금 흐름하고 이제 회계 처리하고 약간 좀 방식은 다르다. 이걸 약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내가 1억짜리를 만약에 구매했고 이거를 3년이나 4년간에 걸쳐서 월로 나눠서 내신다고 하실 때 현금은 돈의 흐름은 이제 매월 이제 일정 금액씩 나가지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전체 가액에 대한 1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원장님 이제 피부과에다가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자산으로 잡아서 우리는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감가상각비라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경비 처리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매월 현금 흐름 나가는 현금 흐름하고 회계 처리되는 방식하고는 경비 처리되는 방식하고는 좀 약간 다르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 월 이제 고정성 비용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식대라든지 뭐 인터넷으로 소소하게 주기적으로 계속 구매하는 그런 이제 소모품 등은 이제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제 거래처가 확인이 되는 이제 그런 고정성 비용만 좀 정리를 한 것이고 여기는 이 피부과는 이제 임차료가 여기도 이제 역시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금액이고요. 임차료가 이제 700만 원 정도, 715만 원 정도 이제 나가는 병원이고 이제 계약을 하실 때 4개월 렌트 프리로 이제 계약을 하셔서 4개월간은 이제 임차료 없이 이제 진료를 시작하셨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월 이제 180만 원 정도. 보통 이제 렌트 프리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관리비는 지급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 이거는 이제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5천만 원 정도. 이 금액은 이제 개원 초기부터 그런 건 아니고 개원 첫해 이제 연말쯤 됐을 때는 이제 인건비가 세전 금액으로 5천만 원 정도씩 지출이 됐다. 개원 초기에는 이제 800, 옆에 제가 비고란에 써놨는데 그 다음에 2,400, 2,800, 4,400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고 이제 직원도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꾸준히 증가했고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 평균적으로 한 이제 835만 원 정도씩 이제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 약간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인건비를 이제 세전 금액으로 약간 이제 원장님한테 여기 표로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이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고지서 이 4대 보험공단에서 이제 납부하라고 나온 고지서 금액이 835만 원인 거고 사실 4대 보험은 원장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업주하고 직원분하고 이제 반반씩 내가 금액을 이제 부담하는 거고 이 절반 4대 보험의 400만 원 정도는 인건비 이 세전 금액에 공제 금액으로 약간 이제 묻어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셔서 그걸 참고하셔서 이 표를 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비는 이제 월 평균적으로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415만 원 정도 이제 여기는 지출을 하셨고요. 이제 월 고정성 이제 업체를 택한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업체를 좀 바꿔가면서 여러 업체를 이용하셨습니다. 그 이자 비용은 이제 연말쯤 돼서는 한 60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을 하셨어요. 개원 초기에는 뭐 27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계속 이제 증가했고, 물론 이제 운영 자금을 위해서 이제 뭐 대출도 추가적으로 익힌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의료기기를 이제 금융 리스로 투자를 하시면서 금융 리스에 대한 이자 부분도 이제 포함됐다는 걸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계약을 하시면 이제 금융 리스 회사에서 상한 스케줄 이 표를 아마 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원장님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건네주시면 이제 그쪽에서 세무대리인이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이제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이제 챙겨주시면 이제 세무대리인도 빠짐없이 이제 경비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료비나 이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나 의료 소모품비가 이제 월 평균적으로 한 1,600만 원 정도씩 들어갔고요. 매출액 대비해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재료비, 의료 소모품비가 한 1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 매출에 대한 이 단말기 카드 매출에 대한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 사실 이제 매출도 크기 때문에 이제 카드 매출 수수료가 월 평균적으로 한 322만 원씩 계속 이제 지출이 됐고, 기타 뭐 캡스나 뭐 정수기, 뭐 검사료, 기타 뭐 소소한 렌탈 건들로 인해서 한 192만 원 정도씩, 그래서 월 고정성 비용이 뭘 평균적으로는 한 이제 거의 9,900, 1억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A 피부과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B 피부과를 보면은 B 피부과는 이제 수도권에 이제 위치한 피부과고요. 이 피부과는 이제 20년도 상반기에 오픈을 했고, 20년도 1년 차인 20년도에는 6억 5천, 2년 차인 21년도에는 이제 8억 5천, 이제 3년 차인 22년도 작년에는 9억 4천 이렇게 매출이 약간 이제 크게 상승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이제 피부과이고요. 개원 초기에 이제 크게 돈이 들어가는 이제 임차 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비품을 보면은 보증금은 여기가 이제 1억 정도가 들어갔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은 경비 처리 대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이제 자산으로 잡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폐업하면 이제 돌려받으시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뭐 이게 감가상각비로 잡아서 이제 장기적으로 경비 처리한 대상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자산으로만 있는 계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는 이제 1억 5천 정도가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들어갔고, 63평이고 이제 한 층을 이제 건물 한 층을 이제 전체 쓰시는 이제 피부과고, 이제 63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 지하철역하고도 가까운 이제 피부과입니다. 의료기기는 1억 6,500 이렇게 들어갔고, 비품은 1,100 이렇게 해서 개원 초기에 이제 크게 들어가는 금액이 한 4억 2,900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금액이 이제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월 고정성 비용을 보면 여기 이제 렌트 프리 기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원하시자마자 월 임차료가 이제 814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계속 이제 지출이 됐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49만 원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말쯤에는 이제 한 1,195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 비고란에 적어둔 사항을 보면 직원들이 계속 들락날락 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1,100만 원, 그래도 직원이 또 나가서 줄어들어서 이제 뭐 960, 또 다시 직원을 뽑았다가 다시 직원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등락이 있는 비용 구조를 보였고, 사대보험은 이제 월 평균적으로 한 157만 원, 사대보험 공단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서 계속 월 이 정도에 157만 원씩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대보험은 이제 사업주하고 원장님하고 직원분하고 이제 반반씩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는 제가 세전 금액으로 이제 접어놨기 때문에 이 사대보험의 반은 인건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는 이제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월 이제 80만 원 정도씩 해서 광고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나 이제 주변에 아파트 광고 정도로만 이제 소소하게 좀 하셨던 것 같고, 이자 비용은 월 평균적으로 164만 원. 재료비나 이제 의료 소모품비는 월 한 436만 원. 여기는 이제 한 매출액 대비해서 이런 재료성 비용이 한 매출액 대비 한 8% 정도 이제 비용이 이제 나왔는데, 보통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대비 이 재료비 비율이 보통 한 10% 안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가의 수입 제품 위주로 쓰는 곳은 사실 뭐 15% 넘어가는 것도 좀 있으니까, 그건 이제 평균적으로는 10% 정도 나는데 약간 이제 병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사실 원장님이 계속 이제 지금도 이제 올해는 4년차 23년도인데 원장님이 페이 없이 계속 이제 혼자
진료를 보시는 피부과입니다. 카드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월 이제 계속 평균적으로 개원 첫 해에 34만 원 정도 계속 지출이 됐고, 이제 그거 외에 뭐 캡스나 정수기든 소소한 이제 고정성 경비들이 한 41만 원 정도. 그래서 월 고정성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계속 이제 지출이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월 고정성 비용만 이제 저희가 포함을 했고, 뭐 식대나 기타적으로 뭐 계속 스파성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 뭐 거래처가 고정적이지 않고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비용들은 고정성 경비로 이제 제외해서 여기 표에는 빠져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이제 피부과를 보면은 여기 이제 네트워크 병원입니다. 네트워크 병원이고 수도권 내에 위치한 피부과고요. 네트워크 병원이고 이제 19년도 하반기에 이제 오픈을 하셨고 1년 차에 19년도에 5억 천, 2년 차에는 20년도에 17억, 3년 차에는 25억, 4년 차에는 뭐 31억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과가 이제 23년도에 이제 매출이 되게 급등한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년 차, 23년도에는 여기 이제 가결산을 해보면 거의 한 40억 정도 매출이 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경제가 꺾일지 몰라서 그 정도 바라보고 있는 네트워크 피부과를 좀 예시를 들면, 이제 19년도에 개원 초기 때에는, 개원 초기에 이제 보증금은 한 1억 8천 정도 경비가 들어갔고, 인테리어는 이제 2억 6천, 이제 76평. 근데 이제 앞서의 그런 병원들하고 좀 비교해보면 이제 평당 이제 단가가 많이 높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 병원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고 상당히 고급화되게 이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인테리어에 많은 자금이 좀 들어가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는 첫 해에는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1억 6,700 정도 이제 금액이 들어갔고, 한 4년 차인 이제 뭐 물론 수수하게 계속 의료기기 좀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4년 차인 이제 22년도 작년에 1억 5천 정도 추가 이제 의료기기 투자를 해서 이제 의료기 자산이 약간 이제 아무래도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좀 투자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약간 이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원장님들이 의료기기를 또 투자하실 때에는 뭔가 투자세액 공제라고 혜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근데 지방 같은 경우 되게 더 용이할 수 있어요. 이제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구매만 해도 당연히 예를 들어 1억짜리에 대한 의료기기 구매하면 1억에 대해 당연히 이제 경비 처리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거의 10%인 1,000만 원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라는 것은 원장님이 낼 세금에서 그만큼 차감해서 내는 거고, 그래서 세액 공제가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고 다르게 약간 좀 혜택은 약간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냐면 그냥 증설 투자, 그러니까 새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진 않고,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팔면서 그 파는 거에 대한 대체 투자용으로 이제 사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저희 세무사분들은 대체 투자라는 용어를 쓰고 이제 원장님들은 이제 보상 판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하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기존 걸 팔아서 새로운 걸 샀다, 대체용으로 샀다,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후 관리 이제 소명이 되려면 기존 거를 팔았다는 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기존 걸 팔았다는 걸 입증하려면 기존 거를 이제 뭐 의료기기 업자한테 주면서 병원이 이제 그런 의료기기 그 업자한테 생계난서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폐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도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구청이나 이런 데 폐기하기인서 등을 받아두면 약간 투자세액 공제를 약간 받는데, 약간 나중에 소명하기에 적절한 자료다라고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기기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00만 원 이렇게 들었고, 그래서 초기에 이 네트워크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3,400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월 이제 고정성 비용을 보면은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뭐 월 부가세 포함해서 1,485만 원. 이제 여기도 이제 4개월 렌트 프리 기간을 좀 약간 이제 확보해서 초기에 좀 약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 프리 기간에는 보통 관리비는 보통 이제 내는 게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관리비는 계속 꾸준히 나갔고요. 보통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임대인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임차료 같은 경우에 보통 다 생계난서 발행을 해주는데,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발행하고 일부는 생계난서나 계산서를 발행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근데 임대인인 경우에는 그쪽이 이제 법인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깔끔하게 모든 주는 돈에 다 이제 적격증빙의 세금계산서나 이런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데, 보통 개인이 이제 임대인인 경우에는 보통 관리비 같은 경우에 약간 일정 부분만 이 계산서
생계나서 적격증빙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경비 누락 없이 다 경비 처리하려면 나중에 관리비 명세서를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다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한 2000년 말쯤에 한 2,300만 원 정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첫 해 연말쯤에 한 2,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매출이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를 보면은 비고란에 보면 2,700, 3,600, 4,500, 5,000 이렇게 꾸준하게 인건비가 올라갔고, 역시 4대 보험 또한 인건비 증가에 맞게 그 다음 해에도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개원 첫 해에는 4대 보험은 한 411만 원 정도, 그래서 4대 보험이 계속 발생을 했고,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1만 원. 이게 앞서의 이제 병원들하고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딱 수치적으로 좀 드러납니다. 이 네트워크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홀딩스 법인 아니면 CSO 법인이라고도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CSO 법인에서 공통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죠. 대대적으로 한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각 지점, 네트워크 지점별로 공통 광고비를 뿌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이제 엄청 하기 때문에 그 광고비가 상당히 많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기타 이제 이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CSO 법인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하는 공통 광고 외에도 개별적으로 아파트 광고나 그런 광고를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하고 있어서 광고비가 상당히 좀 많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광고비가 한 2,500씩 대대적으로 좀 금액이 많이 광고비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네트워크 병원을 나중에 혹시 뭐 생각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다면, 이런 보통 이제 CSO 법인을 만들어서 보통 이제 뭐 여러 이제 경영 지원도 해주고 광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구조를 좀 꿈꾸실 텐데, 이 비율을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보통 이제 수수료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공통 광고성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로 이제 뿌려서 이제 받고, 경영 지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로 각 이제 네트워크 지점에서 이제 금액을 받으실 텐데, 이 요율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 네트워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무조사가 좀 타겟이 되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보통 이제 그런 그 지점들 간의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를 가지고 몇 퍼센트로 이런 월 광고에 대한 수수료나 경영 지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주 논쟁거리고 주 타겟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좀 아는 컨설팅 업체나 세무조사를 많이 대응해본 세무사분하고 같이 좀 조율해서 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비용은 월 평균적으로 한 230만 원 정도씩 이제 지출이 됐고, 재료비나 의료 소모품비는 월 평균적으로 보면 매출액의 한 10에서 12% 정도 비율을 보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병원들의 피부과마다 약간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 비율은 뭐 10%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10% 중반 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카드 매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 해 한 230만 원 정도씩 계속 나갔고, 기타 뭐 캡스나 뭐 검사료 등 이제 고정성 지출들이 98만 원 정도씩, 그래서 이제 뭐 고정성 비용만 합계를 내자면 한 8,100만 원 정도씩 계속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계속 지출이 됐다는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제 거래처 이제 3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개원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개원 초기 비용,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부터 이제 그 다음에 운영, 인건비나 뭐 재료비, 이런 광고비, 이런 운영성 비용에 대해서 좀 이제 실제 사례로 이제 분석 신고된 사례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지역마다 사실 개원 초기 비용은 지역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 개원 시기에 따라서 이 자재값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게 약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오픈을 하냐, 어떤 시기에 오픈했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런 부대 비용들이 좀 약간 영향이 있었다, 상기했다라는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부과는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더 오프닝 이제에서 이제 더 계속 강조하는 사항인데, 각 지역의 이제 원장님 피부과가 강자인 병원으로 이제 더 오프닝 멤버들과 함께해서 강자인 병원으로 이제 커 가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피부과 말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과나 뭐 통증과학과, 안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이렇게 병과별로 해서 제가 이제 저희 거래처 사례 몇 개를 추려서 사례별로 원장님 개원 초기에 어떻게 비용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 들어가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체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피부과 첫 차시 이제 피부과 개원 비용에 대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